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 130년 주기로 일어나는데 이제 그때가 지금 왔다. 지진이 터진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석기 시대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이슬람 교도가 일본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모스크 건설도 굉장히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일본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일본 전문가 신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신 작가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에서 신작가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검색을 해봤더니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예, 한국에서도 출판을 했고 일본에서도 출판을 했습니다. 아, 일본에서 출판했습니까? 예,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일본에서 출판을 했고. 그 일본 사람들 기분 나빠하지 않나요, 그럼? 많이 팔렸습니다, 일본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상 외로. 오. 들어가시면은 일본 아마존 쪽에서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댓글이 악플이 쫙 달려 있어요. 악플이요? 네, 악플이. 그 책 카버를 보니까 그 얼굴에다가 마스크 한 뭐 그런 거더라고요. 아, 그게 처음에 그걸로 했다가 좀 바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종 들고 있는 사진으로 좀 바꿨습니다. 개 사진이 있고 개 사진 앞에 이렇게 종 들고 있고. 그 일본에 혐한파들이 많아요? 일본에 아무래도 좀 혐한 정서가 강하긴 하죠, 일본에. 특히 이제 좀 연령이 있는 그러한 일본인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네,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일본에서 좀 얕잡아 봐서 그러는 건가요? 좀 그런 게 좀 있죠, 아직까지.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도 그러고 또 인정하지 않아서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한 80년대, 90년대 거기서 딱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직까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또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뭐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그 정도이겠거니 하고 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일본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이 지금 1인당 GDP 일본을 넘어섰잖아요. 넘어섰죠. 그리고 그 실질 소득도 일본보다 더 높고 넘어섰고 이제 그런 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좀 그렇게 좀 두 분류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악플이 주로 달렸어요? 일본에다가 출판했을 때. 아, 뭐 말도 안 되는 뭐 거짓말이다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일본의 뭐 역사적인 부분 또 아니면은 또 일본이 이제 그 역사 왜곡하는 것들 뭐 위안부라든가 진영공이라든가 좀 이런 내용 민감한 내용들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일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제 거짓말이다 좀 그렇게 좀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을 많이 하세요? 생활을 많이 한 건 아니고 자주 가고 있습니다. 아, 자주. 한번 가시면 어떻게 뭐 일본에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관광을 가시는 건가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 여자친구를 사귄 게 일본인 여성하고 사귀고 아니 그런 프라이버시를 말씀하셔도 되나? 그 이후로 한 20년 동안 일본인 여성하고만 교제를 좀 했거든요. 아이고. 예, 그런 가운데서 뭐 일본에 자주 갔고 또 한 번 가면은 뭐 한 2, 3개월씩 있다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좀 인연이 좀 깊습니다. 아, 일본 공부를 정말 진하게 하셨네요. 네. 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 지인들도 많이 있고 뭐 좀 그렇습니다. 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까?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순종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성향이 강하게 좀 있습니다. 네. 한국 여성들이 좀 센가요, 그러면? 일본 여성하고 비교한다면 좀 세죠. 좀 센 부분이 좀 있죠. 그렇군요. 자기 성향 강하고 할 말 확실히 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일본 여성들은 좀 더 순하다고 해야 될까? 좀 남자가 하는 말에 좀 잘 따르고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인 그러한 그 분위기가 강하게 남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일본에 가면은 제일동포 분들을 좀 많이 만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일동포 그 여성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그분이 제일동포 남성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네.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일동포 남성들은 뭐 한국인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굉장히 가부장적이다. 아하. 일본인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 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일본인 남성들이 가부장적이군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한국 남성들이 그러면 좀 뭐라 그러나 여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일본하고 여성적이라기보다는 좀 다정하죠. 아, 잘 대해주죠 여성들한테. 그렇군요. 네. 친절하게. 아,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갔다. 네. 뭐 가방을 이렇게 들어준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일본 좀 남자들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또 한국 남자들은 여자들 잘 챙겨주잖아요. 뭐 밥 먹으러 가면 예. 물도 따라주고 뭐 이렇게 냅킨도 깔아주고 숟가락도 놔주고. 숟갈도 놔줘야 되는데. 예. 네. 그러면은 일본 여성들이 감동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우 너무 고맙다고. 일본 남자들은 이런 거 안 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너무 친절하다. 감동합니다. 그런 데서. 그래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는 한국 남자들이 많아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잘해주면은 일본 여자들이 감동하고 네. 또 일본 여자들은 그런 거에 리액션이 굉장히 큽니다. 일본인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맞아요. 크게 예. 놀라고 와 스고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또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남성들이 또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그러니까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일본 여성들은 결혼해도 남자 월급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도 있대. 남자 월급을 잘 모른다고요? 예. 그거는 뭐 그건 사람에 아닌가요? 따라서 뭐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일본 이야기 그래서 청해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난카이 대지진 이야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그 대지진이 올 거다. 네. 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소리입니까? 남카이 대지진은 그게 한자로 남해입니다. 아, 그걸 남해 이제, 대지진이요? 예, 남해 한자로 남해를 쓰면 일본식으로 난카이라고 읽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남해 대지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본에서 남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으로 큐슈까지 오키나와 네. 쪽까지 그쪽으로 이제 난카이라고 해서 예. 그쪽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어허. 그쪽에서 대지진이 뭐 한 130년 주기로 일어나는데 이제 그때가 지금 왔다. 그럼 130년 전에 지진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있었고 예.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그 주기가 왔다라고 아. 해서 좀 일본에서는 좀 그것 때문에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지진에 대한 공포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 주기가 왔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강도이길래 벌써 지금 그 겁을 먹고 그러나요?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 좀 그런 얘기가 있고 거기서 그 난카이 대지진만이 아니라 네. 난카이 대지진이 온다면은 수도 직하 지진도 올 수 있다. 수도 직하 지진의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수도직. 수도 직하 지진은 도쿄 쪽에서 예. 정말 대규모의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도쿄에서 수도 직하 지진이 오게 된다면은 그 영향으로 후지산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 어이구. 그런 시나리오가 일본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수도 직하 지진과 후지산 분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올 수가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 직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도가 서울을 동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도쿄에 대지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직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직하한다. 아,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예. 아. 바로 수도 쪽에 그 지진이 떨어지듯 크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만약에 도쿄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면은 네. 도쿄가 이제 정치, 경제, 문화 네. 모든 것이 다 도쿄에 압축되어 있잖아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대지진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벌어지겠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겠네요.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수도지카 지진, 그리고 그 후지산 분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겠는데요. 네. 후지산 분화가 된다? 그러니까 용암이 그냥 솟아오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터지는 거죠. 야. 터지게 되면은 뭐 그 한반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좀 얘기가 있으니까. 네. 예,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럼 그러니까 그 충격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그에 대해서 뭐 예. 경제적 피해라던가 좀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본 기사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네. 난카이 대지진하고 수도 직하 지진하고 동시에 일어났을 때 피해액이 2,411조 엔 정도 될 거다. 2,411조 엔. 그렇게 된다면 일본 GDP의 한 4배 정도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난카이 대지진, 수도 직하 지진, 후지산 분화가 동시에 일어나면 국가 소멸의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소멸.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 뭐 주저앉는 거죠. 예. 뭐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네.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죠. 네. 석기 시대로 네. 되돌려 놓겠다고.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지진이 터진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석기 시대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유. 와, 무시무시한 일이네요. 일본에서는 한 몇 년 전부터 좀 이상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한 일들입니까? 4, 5년 전쯤부터 한 5년 전인가쯤에 요코하마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좀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19에 굉장히 많은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어요.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고무 타는 어딘가에 화재가 일어난 것 같다. 그런데 어딘가에 화재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 냄새가 도쿄까지 번지면서 도쿄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냄새가 근데 왜 나는지도 모르는 겁니까?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딘가에 화재가 일어난 건 아니고, 근데 전문가가 말하기로는 이제 지각이 네. 마찰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마찰에 의해서 이런 타는 냄새가 날 수가 있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진의 전조 증상 아니냐 하면서 꽤 크게 그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고기 떼죽음. 일본 전국에서 이제 알 수 없는 이유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해서 해안으로 몰려오는 좀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2024년도 1월 1일에는 노토반도 대지진 네. 새해 시작과 동시에 노토반도 대지진 벌어졌고, 네. 노토반도 대지진 같은 경우는 그 지진이 워낙 커서 그 지반이 융기해서 네. 일본의 그 국토 면적이 예. 넓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큰 지진이 2024년 1월 1일에 벌어졌고,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홋카이도 지방에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다발해서 네. 좀 크게 좀 논란이 됐었고, 네. 계속 그리고 작년에는 타츠키료라는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본 미래 그 만화가가 그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하는 만화를 쓴 작가예요. 굉장히 네. 유명한 작가인데, 이제 그 작가가 작년에 7월에 대지진이 올 수 있다. 네. 그러한 말을 해서 일본에서 또 크게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었고, 그게 일본만이 아니라 이쪽 그 동아시아 지역 쪽에서 꽤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돼서 뭐 홍콩이나 네. 뭐 대만이나 이쪽에서 일본 가는 그 관광객들이 네. 7월 달에 가는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항공편이 그것 때문에 또 그 감소하고 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본다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그 작가가 그 동일본 대지진을 네네. 예언했다, 딱 맞췄다. 그것 때문에 예. 좀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네. 그렇군요. 와, 그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격변이 일어나면 정말 한반도도 영향을 받겠는데요. 한반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동일본 대지진 때 그 네. 정말 크게 그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한반도의 위치가 몇 센치 정도 움직였다고 하니까 예, 그거보다 더 큰 지진이 온다고 하니까 예. 이제 뭐 그렇게 된다면은 뭐 확실하게 예.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 일본 바다 속에서 이렇게 지각판이 서로 다른 지각판이 서로 연결돼 있는 모양이죠. 네.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아, 계속 움직이고. 불의 고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불의 고리. 예. 예, 그게 이제 딱 일본 그 열도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예,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쯤에 네. 이제 30년 안으로 이러한 대지진, 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대지진이 올 확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라고 기존에는 이야기했었는데 네. 이거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휴. 80%다. 네. 30년 안에 올 가능성이 라고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30년 안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현실적인 지진 예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이거 언제 끝날지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까지 가서 가담하고 있죠. AI라고 하는 새로운 물결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며 삼성전자며 우리나라 주가들이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물가가 올라서 내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못 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강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직접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강의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렇게 저렇게 뭐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인구도 뭐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면서요. 뭐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예. 뭐 똑같죠. 근데 네. 그 부분에서 본다면 한국이 더 심각하죠. 네. 출산율이 더 낮으니까 네. 한국이. 예. 네. 근데 일본도 뭐 그 인구 소멸 네. 때문에 뭐 굉장히 크게 지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것 때문에 뭐 일손 부족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 네. 굉장히 많이 대거로 예. 일본에 좀 들어오고 있고 예. 그것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 법률도 바꾸고 네. 좀 시스템 정비도 하고 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방, 그 일본 그 지방의 소도시들 가보면 대부분 다 노인들이더라고요. 아, 지방 소도시 같은 데 가면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는 그나마 괜찮아요. 예. 그런 데는 뭐 이제 관광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거나 네. 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관광 쪽으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그나마 나은데 네. 뭐 관광지가 아니고 네. 관광객이 안 오는 지역이다. 네. 그러면은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 보기가 힘들고. 예. 그리고 예전에는 또 활기가 넘쳤던 거리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네. 시내 같은 데 나가 보면은 네. 다 셔터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 좀 썰렁합니다. 좀. 정말 썰렁하겠네요. 네. 유령 도시 같은 느낌. 예, 그런 딱 거. 유령 도시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예. 그리고 빈집도 많이 보이고요. 아, 네, 좀 주변으로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은 빈집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폐가들이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스마트 다운 사이징 뭐 그런 정책을 펴는 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심 쪽에 이제 인프라를 집중시켜서 네.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게끔 좀 뭐 그런 거죠. 뭐 이제 넓게 아니라 이제 좁게 아, 이제 압축시켜서 네. 좀 뭐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예전 같았으면 쫙 사람들이 퍼져 살았는데 빈집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네. 중심지에 모여 살자. 네. 아무래도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넓게 퍼져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가운데로 압축시킨다는 거죠. 예. 네. 그런 게 스마트 다운 사이징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이러한 뭐 정책들은 뭐 한국에서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제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 네. 폐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일본을 보면은 뭐 앞으로 한국에서 벌어질 일들이 좀 예. 미리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좀 우리가 보고 참고할 만한 하죠. 예.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일하죠, 일본에. 네. 도쿄만 가더라도 예. 제가 도쿄 시내 돌아다니면은 그 편의점 있잖아요. 네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 중에서 일본인을 본 적이 없어요. 도쿄에서. 아, 그럴 정도입니까? 네. 전부 다 그 동남아시아나 네. 남아시아 쪽 예. 그쪽 계열의 그 외국인 뭐 유학생이라던가 네. 좀 이러한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베트남이라든가 뭐
그렇죠. 베트남 사람들 굉장히 많고 네. 인도, 파키스탄 좀 이런 쪽 사람들 많이 있고. 네. 그렇군요. 네. 그 인종 갈등 같은 건 별로 없습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좀 배타적이고 좀 그런데. 글쎄요.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쪽 나라에서 본다면은 네. 엘리트입니다. 아.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하는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일본어를 일본인 수준으로 구사하지 못하면 네. 편의점에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업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엘리트들이라서 좀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일본에서 본다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서 베트남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아. 일본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서는 예. 중국인을 제치고 현재 베트남인이 가장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다음이 지금 중국인이 됐고. 네.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서 좀 일본인들에게 차별당하고 좀 이러한 것들은 좀 있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 저 일본에서는 그렇죠. 고용주들이 뭐 함부로 하고 뭐 그런. 네, 일본에도 똑같이 네.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슬림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나 봐요. 일본 사회에서. 그 지금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 지금 일본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무슬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네. 이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이 표가 일본에서 이슬람 교도의 인구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예. 뭐 얼마 없던 게 굉장히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늘어나고 급격하게 있는데 늘어나네. 예, 2024년도에는 4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와. 굉장히 많은 이슬람 교도가 일본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좀- 예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이 기사 제목만으로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스크 급증 164곳 4반세기 만에 9배 600명이 블루시트로 공원 점유 예상을 뛰어넘었다. 블루시트가 뭐예요? 이거 다음 사진을 좀 보면서 네. 말씀해 드릴게요. 모스크가 164곳이 넘습니다. 일본에. 와. 이게 지금 공원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돗자리죠. 예. 예, 이거 뭐 천막 같은 거 예. 깔고 이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 이게 모스크가 없어서 예배당이 없어서 이 공원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원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 옆쪽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스크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와. 그 옆에 공원에 이렇게 자리를 깔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정도로 일본의 모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와,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 또 예. 영상을 좀 볼게요. 예.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 다음 영상인데 예. 지금 이 영상은 효고현의 예. 히메지성 앞입니다. 굉장히 예. 이질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 히메지성 앞인데 무슬림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예배만 본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경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갖는다. 네.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 네.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한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네. 그래서 이제 신고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네.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마이크를 사용하고 예. 또 스피커가 동원되고 예. 또 큰 소리가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시끄럽다 네. 하면서 이제 주민들과 마찰이 또 일어나고 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와. 이거 상당히 난감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남의 나라 뭐 그 다른 사람들 종교를 문제시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고 있으면 보기도 좀 흉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해진다는 거죠. 예. 예, 주민들이 뭐 아무런 불만이 없으면은 뭐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거기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예. 더 심각한 거는 좀 이슬람 문화와 일본 네. 문화가 충돌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은 99% 화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거의 그렇군요. 100% 화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을 해라. 그래서 대도시는 거의 100% 화장을 하는 곳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땅이 좁고 인구가 많으니까 네. 이게 무덤을 만들 곳이 부족하니까 이제 매장을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은 화장하는 문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화장을 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화장을 하는 것은 신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그러면서 매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건 정말 큰 문제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일본 실정법하고 안 맞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선거의 쟁점이 될 정도로 이거는 뭐 일본의 문화하고도 맞지 않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이걸 매장하게 되면은 지하수가 오염되고 또 이러한 무덤이 모여 있는 그 공동 묘지가 형성이 되면 이건 혐오 시설이다. 네. 그러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에 이러한 무슬림들을 위한 공동 묘지 건설 계획이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이게 무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스크 건설도 굉장히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 예.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건설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주민들이 모스크를 건설하는 그 공사 현장에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또 가고 또 그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예,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일부러 갖다 놓는 일부러. 거죠. 네. 그 정도로 좀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우리나라는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지가 많지 않으니까 않죠? 예, 이 정도로 뭐 세력화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긴 우리는 조선족 분들이 많이 들어와 그렇죠. 있죠.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 인력을 조선족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러시아 쪽 고려 쪽 네. 고려인 분들이나 네. 좀 우리 뭐 동포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 인력을 채우고 있으니까 좀 일본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죠. 네. 와, 일본에 이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아졌군요. 네. 이거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겠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또 뭐 종교 차별한다고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예. 예. 그것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거죠. 일본 사회에서는. 예. 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무슬림들이 일본 사회에 잘 녹아든다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네. 이제 그 일본의 문화를 거부하고 어허. 자신들의 문화를 고집하고 있으니까 네.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 네. 참.